편안한 잠을 위한 보낭칠 이노큐입니다. 자, 최근에 구매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유튜브 광고 보고 첫 구매를 해서 일주일 먹어보고 좋아서 2박스 쟁여놨습니다. 가격은 김용민닷컴이 제일 싼 것 같습니다. 김용민, 생각하면 할수록 치가 떨립니다. 그런 놈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치가 떨리는데, 그러나 보낭칠 이노큐를 사랑해서 제가 보낭칠 이노큐는 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놈이 나를 경선에서 떨어뜨린 놈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뻥입니다. 뻥인 거 아시죠? 성대모사도 좀 하시겠어요? 아예, 그럼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농담이고 다시 읽겠습니다. 김용민닷컴이 제일 가격이 싼 것 같습니다. 막 잠이 쏟아지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몸이 살짝 이완되고 편해집니다. 그리고 일단 잠들면 숙면입니다. 저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한 개를 물에 타 먹습니다. 일주일 정도 드시면 효과가 옵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이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죠. 금단 현상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래요. 민감해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제 뭐 때문인지 신경이 예민해졌는데 눈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져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요걸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요걸 먹어야 되나요?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아내가 눈에다가 벌써 잘 잤습니다. 아니, 아내가 있어야 돼요. 네.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20년 사니까. 네. 여보, 등 긁어줘 하면은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간지러운지까지 맞춥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이 소울메이트길래 그게 가능할까? 이 등이 얼마나 넓어요, 제가. 여보, 등이 간지러워. 그러면은 오늘은 딱 그 지점을 딱 맞춰가지고, 아주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가 8만 원, 인터넷 최저가 59,900원, 김용민닷컴 압도적 최저가 52,000원. 자, 10월에도 김용민닷컴 전 제품은 배송비 무료가 되겠습니다. 압도적 가격에 무료 배송비의 혜택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늦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늦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우리 성렬이 형이 말이죠.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와 5.18 빼면은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지만 정치는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제 정치를 잘했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규하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집권한 거, 그리고 또 중앙정보부장까지 자기가 이제 겸직하면서 세상에 보안사령관도 하면서 정보부장까지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보권을 모두 다 한 손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한 거예요? 이 쌍욕 나올 뻔했네요. 네. 그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가 검찰 개혁을 저항하고 나쁜 검찰로서 했던 짓은 생각 안 하고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 이게 막 고발사주 의혹도 있고. 전두환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전두환은 대통령이 돼서 수만 가지 일을 잘했더라도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 이것만으로도 공과를 헤아릴 비교할 수 없는 범죄가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쓰레기야, 인간. 쓰레기. 그냥 총살시켜버려도, 사형시켜버려도 정말 모자람이 그렇죠. 없는 인간이고. 아니, 이런 인간, 그렇잖아요. 이 폭군, 그리고 시민, 국민을 학살한, 국민들이 세금 내서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군이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다? 목을 쳐야지 무슨 공과를 따져.
그러니까. 게다가 또 저 삼청교육 때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50비리가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렇죠. 오공비리 어마어마했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또 고문치사는 뭐 일상사였고. 네. 우리가 이제 폭구를 평가하면서 뭐 유능하니 뭐 인간적인 이런 평가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누가 주입을 시키는지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완전히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나 저는 봐요. 압니다. 천공스승한테 그런 거예요. 천공스승. 전공수 스승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네, 이래서 지금 진짜 뭐 선도하나 잘했구나 지금. 김 PD님도 천공 스승만큼의 피부는 좋으신 것 같아요. 천공 스승 피부가 진짜 좋더라고. 천공스승. 그래서 진영이 형님하고는 그 천공스승님하고 몇 살 나이 차이 차이. 안 납니다.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아니 의외로 젊더라고요. 65년생? 네. 65년생. 6년생인가? 그래. 이거 맞아 6년생인가 그랬던 것 아니 같아. 저기 누구야 우리 그 남태우 선배하고 네. 동갑이더라고. 예, 그래요. 남태우 형하고. 이게 정말 재밌는 일입니다. 일단 뭐 우리 저 윤석열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 판세는 어떻게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거로는 윤석열하고 홍준표 후보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TV 토론이 진행되는 속에서 이제 평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당원들이 이번에 새로 유입된 당원들이 젊은 세대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당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대부분은 지금 윤석열 쪽으로 많이 캠프에 결합을 되어 있는데 이 새로 들어온 당원들의 표심이 이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데 얼마나 투표할 건지 이게 좀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에 침투해가지고 네. 내부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좋습니다. 네. 예, 예. 새로 들어온 당원이 23만 명입니다. 예. 23만 명인데 우리는 젊은 층이 엄청 많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요.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20, 30대는 사실은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정말 근데 거의 한 17만이 들어왔다 이렇게 총 23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들어온 게 23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23만 명.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3만 명 중에서 한 20%, 25% 정도가 그 20, 30대 정도가 20, 젊은 층이고 30대다. 나머지는 거의 다 동원된 동- 당원이 들어왔습니다. 아. 동원된 당원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그렇죠. 아무래도 높거든. 지방선거 앞두고 막 그렇죠, 그렇죠. 네, 밀어넣은 그리고 당원들. 아까 제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호영이 윤석열을 지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지역위원장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당원을 모은 당원들은 나이 들고 윤석열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당원으로 들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눈치 빠른 주호영이 윤석열 대세론에 줄을 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상당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렇죠, 들어간 거네요 지금. 그렇죠. 또 주호영이 또 직전에 전당대회에 출마했기 때문에 조직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네. 최재형은 별로 그렇게 영향가는 없네요. 영향가가 없고 홍준표 캠프에 들어간 그렇습니다. 거. 예. 그리고 그 최재형 캠프 사람들은 다 윤석열 쪽으로 갔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정말로 캠프를 해체했구나. 그래서 영향가가 정말로 없는 것 아니, 같습니다. 이분은 이상한 분인 것 같아. 이상해. 우리가 옛날에 뭐 놈놈놈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분이 담당하는 게 이상한 쪽을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다 주님의 계시로. 한 사람은 천공의 계시로, 한 사람은 또 야외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이렇게.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은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네요. 왜냐면 그렇게 제가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네. TV 토론도 홍준표 후보가 이게 좀 반전의 모멘텀을 못 만들고 있는 걸로 평가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뭐 사실 소 뒷걸음질 쳐가지고 윤석열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한 게 아니라 저는 의원들이 지금 거의 그쪽으로 그쵸, 완전히 그쵸. 쏠렸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가 정말 자기 어떤 그런 내공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돌파해서 당 대선 후보가 된다? 그건 정말 만화 같은 얘기고 그런 역동성을 허용하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그쵸. 거기는 오로지 이제 낡은 시스템 속에서 누가 많이 조직을 끌어들이느냐, 세를 모으느냐 그걸로 이제 판가름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봤는데 사실은 우리 진영이 형도 사실 홍준표가 될 거라고 한 거는 홍준표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 그게 더 앞섰던 사실 거 이런 아닙니까? 부분이 있는 거죠. 네. 홍준표가 되면은 이제 뭐 보수적인 정책 또는 뭐 과거 퇴행적인 이런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나라가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는 혹시나 그냥 우리가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윤석열이 되면 더 높아지는데 근데 일말에 1% 2%라도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후보가 되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위험성이 너무 두려운 그거 거지. 너무 그걸 쉽게 설마 윤석열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에 돈, 언론 그리고 모든 어떤 조직 기반 이런 것들이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검찰도 지금 그쪽으로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눈치를 지금 네. 보고 있는 중인데 네.
행여라도 윤석열 쪽으로 기운다 싶으면은 이제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제 기여하는 발을 만들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사실은. 근데 검찰공화국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한 3년 남았잖아요. 아유, 뭐 대통령 선거 되든 말든 나는 야당 국회의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윤석열 치하의 야당 국회의원은 그런 게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흔히 하는 좀 이 권력이 좀 줄어들면 된다 이런 수준 아닐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맞아요. 않을까요? 그냥 뜨는 거야, 뜨는 거. 맞아. 그거 알아야지. 조국 교수 털들이 다 탈탈 목숨 털. 걸고 하셔야 잡도 돼요. 아니야, 뜨는 거야, 뜨는 거.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네,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이 되든 안 되든 네. 되면은 뭐 저는 구원의 강주가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찾아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네. 그 이제 눈물 안약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하나 놓고 울면 돼 그냥. 아 그래요. 정말 윤석열이 되는 날은 다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염치도 장착돼 있고 아무리 우리하고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혹은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은 지켜야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시민 의식이나 헌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네. 윤석열한테 그런 게 있어요? 쥐가 대통령 되면 뭐 완전히 천공 스승이 완전히 국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국사. 응? 저 새끼 죽여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납니다만 대통령 그 천공 스승은 국사가 되는 국사. 국사가 되는 거죠. 국사, 그러니까. 국사. 어. 예, 지팡이 이런 거 멋지게 하는 딱. 그렇지. 스승사자 해가지고 그 정부 조직도도 대통령 위에 국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야, 이제 사상 지금 최초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윤석열 쪽으로 좀 몰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중도화 전략, 그다음에 안철수까지 포함하는 제3지대 흡수 근데 이제 이런 본선판을 짜려고 하는 근데 느낌을 받았어요. 전두환이가 잘한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도화 전략은 뭐 끝난 거죠.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어떻게 통제도 안 되고 너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입이. 아마 그 다 얘기를 해줬을 텐데 공부도 지금 되게 열심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도 이게 안 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가치지향적이기보다는 기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능적인 사람이 나라 망칩니다. 그렇지. 네. 그 사람이 뭐 언제 가치에 입각해서 뭐 정의와 원칙 뭐 이런 거에 입각해서 살아왔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홍준표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한테 뇌물 받았냐 했을 때 뇌물 받았다라는 진술을 받아낸 그래서 그거 구속시킨 검사거든. 아, 홍준표 검사가요? 아, 존나게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은. 아, 완전히 구악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실은 홍준표가. 진짜 이번 정치의 그 판의 2년의 그 참 진짜 정말 재밌네요. 2년의 판 자체가. 별의별 인간들이 다 네. 서식하고 있는 동네가 네. 바로 국민의힘인데, 근데 저는 그게 만만하게 윤석열한테 질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낙연 씨가 됐거나 그러면은 좀 정말 아주 무난하게 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워낙 고정관념 속에서 맞아, 예. 관행대로 정치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이게 파이터는 아니에요. 네, 지금 저기 윤석열이 되는 분위기는 비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정상 상황에서 정상을 호소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려고 되죠. 한다? 안 돼! 이거는 뭔가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에 전한 동물적 감각, 뭐 모든 오감이 다 동원돼가지고 맞아요. 국민들의 마음을 맞아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를 짓밟으려면은 진짜 동물적 감각으로 승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네. 좀 나서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 동물적인 감각에 의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먼저 선빵을 치는 이런 것들 이런 네. 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 것 같아요. 지난번 금요일에 TV 토론 홍준표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나왔는데 못 고쳤어요. 완전히 뭐 진짜 이 형님이 너무 좀 총기와 또 뭐랄까 노쇠한 느낌. 노쇠해졌다. 노쇠한 느낌. 총기를 상실하고 그쵸, 그쵸. 노쇠해졌다. 그쵸. 이런 느낌 그 받았어요. 윤석열은 부산에 무슨 제2모 의원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네, 이걸 네. 상대로 해서 시뮬레이션 연습을 했대요. 홍준표 대행하는 사람 세워놓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날 토론 거의 만담이었잖아요. 만담. 그쵸. 검사 생활하다가 뭐가 똑바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26년에 해놓고 그렇게밖에 못해요. 이런 거의 뭐 만담이 돼버린 거죠. 미러링하면서 네. 아 윤석열이 네, 네. 그 윤석열 부산에 있는 그렇게- 제2모 의원 네, 네. 저기 저 아들이 아들 그- 때문에 네. 초과리하는 그 양반을 이제 홍준표 각계모사로 세워놓고 네, 각계모사. 그 소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맹훈련을 했구나. 네. 맹훈련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어깨 치잖아요. 홍준표. 그래요. 네. 그 제2의원 그 네. 고등학교 네. 때 별명이 아가리였답니다. 아가리 파이터 아닙니까? 네, 그래요.
아니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게 성완종 리스트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얘기도 막 돌긴 하더라고요. 그건 좀 아니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뭐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일종 그 동생은 성일종이 성일종이 또 동생이고 어디가 성완종. 있나? 성일종이 어디가 있나 지금? 국민의힘 있는데 지도부라서 예, 예, 캠프에는 맞아요. 아마 관여하고 예, 있는 예.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홍준표가 파이팅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저 추미애 장관도 만났는데 다시 동기 아닙니까? 아, 사법연수원 홍준표. 동기예요. 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 윤석열을 그 정도로밖에 그 동기들이 강단은 있으시네. 네. 그 동기들이 보통 동기가 아니네요. 윤석열하고 원수지겠네 전부 다. 근데 이제 준표 형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너무 미모가 출중해서 감히 말도 못 건. 사법연수원 시절에. 네, 그렇지. 말도 못 건넬 정도로 미모가 출중해서 그냥 뭐 100m 앞에서도 그냥 광채가 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도 두 못 분이 건. 의기투합해서 한번 이번에 잡으면 좋겠네. 윤석열. 실제로 그 저기 뭐야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둘이 이제 여야 대표였어요. 그렇죠. 여당은 우리 추미애 대표, 야당은 홍준표 대표. 이 당시 홍준표 대표가 네. 여당에 대해서 공세를 그렇게 많이 펴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 추미애 대표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아니 이게 준표 형이 지금 파이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게요. 윤석열을 좀 제어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형님이 팩트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고 나왔다 이런 지적도 듣고 그 있는데. 저기 결국은 이제 캠프의 총체적 힘인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준비하는 게 누구는 각계물사까지 세워놓고 시뮬레이션 할 정도로 연습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언론에 나온 이야기 꼭지 따는 수준에서 이야기밖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캠프 전체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선거는 팀플레이고 특히 대선은 이게 작은 거라도 대응책을 다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상황이 다 올라오는 그런 속에서 후보가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잘하고 대응을 취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는 그런 부분이 완전 전무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혼자서 칼잡이의 모습 그 정도여가지고 네 그래서 좀 제대로 맞서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이 뭐 그냥 계속 밀고 나갈 텐데. 근데 이 변수가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 또. 지금 오늘 또 저녁에 예, 아마 이 고발사주 업데이트가 관련한. 될 때는 네. 아마 PD 수첩이 방영될 텐데 고발 네, 사주권과 네. 관련해서 네. 윤석열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아 그래요? 포함됐어요. 어. 포함이 돼가지고 이 건과 관련해서 기소되는 상황. 그 이전에 공수처에서 지금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 감찰. 방해한 네. 이문정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다 제시했고요. 이거라도 기소되면요,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은 기소가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기소 자체만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확정 판결도 아니고 기소만 돼도. 예. 민주당도 좀 뭐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저희도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기소는 기소는 아니었던 아니었던 것 걸로 같아요. 알고 예. 기소는 아니었던 뭐 걸로. 그 무슨 범죄 아주 좀 뭐 파렴치한 범죄 이런 아, 식으로 몇 대 구성된 범죄 것 이런 같아요. 거.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진짜 기소가 된다면은 그러면 윤석열은 당연히 못 나오네요. 못 나오게 되는 네. 건데, 그래서 사실은 뭐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런 윤석열에게 망극할 상황을 만들겠는가 뭐 이런 의문도 있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이걸 또 뭉치기에는 보는 눈도 팩트가 많고 나오면은 그렇죠. 예. 힘들죠. 그 눈치기가 어렵죠. 피선거권 박탈을 하면은 그거는 국민의힘은 정말 강력한 난감한 주자를 하나 이제 잃게 되는 것이고 네. 홍준표는 만세 부르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죠. 또 급하게 당규를 바꾼다든지 이러는 상황이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이건 뭐 문재인 정권이 그 야당 주자를 주저앉히려고 야당 탄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시도는 이거는 우리가 분쇄해야 한다라면서 네. 당규를 바꿀 가능성. 그럴 뭐 수 그건 있겠네요. 저는 대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선고가 안 나왔는데 구형만으로 또 기소되고 아니 구형만으로 그러거나 어떻게 말거나 일어날 수 당규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규가. 어? 그럼
나와서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안 되지 않나요? 인재방지법 때문에. 아니 그쵸. 근데 이거는 경선에서 진 사람이 못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아, 애매해지죠. 경선 이게. 중에? 경선 불복이라는 것과 경선에서 이긴 다음에 아웃되는 것과 이것도 차이가 있기 다르네요. 때문에 해석이 네. 복잡하거든요. 아, 그거 복잡하네요. 그렇게 예, 되면. 예. 이제 그러면- 엄청난 이제 분란의 소지가 되는 거죠. 그러겠는데요. 아, 그렇게 해갖고 나와서 제3지대를 다시 규합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저는 독특 윤석열 이상한 시나리오. 후보는 끝까지 가려고 노력할 거라고 봐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정치와 그다음에 사법적 판결이라는 것이 연결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당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2조. 있네요.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 특례 해가지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에 대한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이 중에 3을 보면은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지금 공수처하고 검찰에서 지금 고발 그렇죠, 사준이 그렇죠. 뭐 직권남용이다. 모해위증 수사 방해니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직권남용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지금 어제 민주당에서 지난번 행정법원에서 아, 그 징계받은 거. 징계 예. 2개월 그 건이 실은 직권남용 아닙니까? 네. 거기 직권남용이죠. 이제 그 판결도 면직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다라는 예. 이게 단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달려 이제 있기 저 때문에 채널 A 수사 방해한 예, 거 예.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또 저 뭡니까? 판사 사찰 판사 사찰. 그것도 당연히 직권남용이고 아니 예. 직권남용을 넘어서 그건 좀 국기문란 범죄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국기문란에 해당. 이거면은 뭐 얄짤없이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어, 이것도 만약에 급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당이 쪼개질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기소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기소된 자의 그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정지가 되는 것이니까 네. 여간 뭐 지금 저기 후보로 뛰는 피선거권이 과정에서 없으면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법적으로. 멈췄는 거죠. 다만 이제 탈당은 안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적은 유지하겠지만 자연 탈당됩니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그래요. 하여간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이 형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나를 아웃시키냐 이러면서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홍준표로서는 정말 사력을 다하지 않겠어요? 야, 네. 당은 당규가 있는데 그걸 왜 윤석열이 때문에 법을 이렇게 함부로 고무줄처럼 늘리냐? 원칙은 동일해야지. 네. 이럴 것이고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대혼란 상황이네요. 우리 김용민닷컴에서 팝콘을 팝니까? 네, 팝콘을 팔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듭시다. 네, 만듭시다. 팝콘을 만들어서 네, 천공 팝콘. 오늘 요거 밝혀낸 것만으로도 상당히 팝콘 각인데요, 이거 지금. 어떤 네. 피선거권? 네. 김용민이가 또 이렇게 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 봤더니 있어요. 예. 지금 홈페이지 살아 있습니다. 아, 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또 뭐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뭐 윤석열이 잘 달리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나 참 지뢰밭이 많다는 점 이런 점을 또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여간 우리가 좀 언론 지형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네. 어제도 보니까 뭐 김부선 이야기로 도배를 했어요. 언론들이. 김부선이가 왜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응? 대장동 이슈하다가 하여간 이재명에게 적대적인 이런 언론들 이 험악한 구조 속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걸 돌파해야 될지 대선까지는 정말 구만리 같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거의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뭐 5개월 남았나요? 5개월 정도 네. 5개월 남았네요. 네. 한 6개월 조금 못 되게 남았는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당대표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새 이제 당대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일배 발언, 그런 발언이 상당히 또 이제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재명이 되면은 이제 정권 교체다. 그 얘기는 자체는 좋은데 이제 그 앞에 막 사족들이 달리면서 말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에 대한 거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SNS가 지금 코로나 와중에 선 거기 때문에 굉장히 SNS 특히 유튜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이 유튜브 이 멤버들 진보 유튜버들의 이게 좀 약하다 좀 강한 스피커들이 더 들어와서 캠프와 아주 이제 좀 촘촘한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당이 캠프와의 전략적으로 연계가 잘 되는지 이거는 조금 아직은 좀 약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전략을 좀 잘 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역시 이제 이 캐스팅 보트를 질 요 계층이나 여기에 대한 공약 이런 것들이 좀 잘
잘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저는 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생각으로서 최근에 이제 최고위원의 메시지 좋아졌더라고요. 한 두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한 일주일만 도배를 하면요 국면 전환 됩니다. 그렇죠. 늘 수비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골 먹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상대 진영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공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골은 못 넣더라도 골은 안 먹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지지 않는 것이다.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후보 선택의 기준이 최선의 후보를 찾는 과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치로 공격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국면 전환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지난번에도 이게 언론 지형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언론을 다시 어떻게든 이용해서 2차 보도가 나갈 수 있는 방안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연구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윤석열 그 아버지 집에 이제 진성준 하나하고 몇 명 의원들이 찾아갔잖아요. 일본은 보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좀 계속 발굴을 해서 보도를 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언론을 따라다니지 말고 끌고 다니라는 그렇죠.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제가 늘 합니다. 김대중 네. 대통령이 평생 한 세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남북평화협력,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수평적 정권교체 이야기 늘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들으면 지루할 수 있고 언론이 잘 안 받아주니까 사람 바꾸고 장소 그렇죠.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늘 반복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 구조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역할입니다. 아유 참 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손대야 할 것도 많고. 근데 오늘 윤석열의 이 발언 5.18하고 정치 저 잘했다? 쿠데타 빼놓고는 네, 네.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이거를 또 호남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들어서 얘기하는 거다. 빠져나가긴 해요 또. 어디 가서 자기 같은 인간들만 만나고 다니겠죠. 그런가 이딴 봐요. 개소리를 해놓고 왜 그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쉴드를 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말을 예를 들어 여권 주자가 했다. 뭐 그 여권 주자 중에 그런 얘기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진짜 그렇다면은 뭐 파묻힐 일 아닌가요? 그렇죠. 내장당할 일 아니에요? 네. 이거는 역사를 거스르는 망언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뭐 곧 만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고위당정 협의회 같은 거는 중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 중립적인 그런 걸로 모양을 좀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만나고 나면은 원팀의 기조의 하나의 큰 축이 아직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위기는 잡힐 거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말을 하실 수는 없죠. 네, 말씀하실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어깨를 두드려주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정책건의는 몇 개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이 경제 회생 정책, 민생 회생 정책에 대해서 아마 제안은 몇 가지 할 것 같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시원하게 100%로 그 얘기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지난주에 저희 평화나무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아, 예. 뭐 아시는 대로 저 예전에 최측근이 이낙연 후보가 경기도 의회에 왔을 때 전해철 장관이 확실하게 자기한테 이낙연 후보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다. 아, 네네. 이와 관련해서 물론 말을 뒤집었습니다. 180도 뒤집었어요. 말했던 사람이.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던 공식적인 발언을 그렇게 180도 뒤집는 거는 수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선거 중립과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파헤쳐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지금 그 양반이 선거 사무를 담당한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게 아마 야당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야당에서 이제 뭐, 비판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 만나는 것도 지금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언론도 보도 안 해요.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저기 그 아니 당신이 말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또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죠. 뭐 자천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거론이 되고 네. 있고 여론조사에서 지금 자기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방선거와 바로 연결되는 대선을 관리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언론이 한 줄도 안 실어줍니다. 뭐 김용민이가 뭐 사실 신뢰가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쌩까는데 아니 허경영이는 보도하는데 그러니까, 김용민이가 보도 안 맞아요. 되는 거는 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백마를 한번 타보시죠. 내가 무슨 언제 허경영이처럼 뭐 몹쓸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박근혜가 내 애인이다 이런 적도 없고 그랬는데 저거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 부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기 부상을 해보시면. 그래요. 자기 부상을 하면은 혹시 실어줍니까? 네. 아니 근데 정말 이거는 전 장관이 그만둘 일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사실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선거 중립을 저는 못 믿겠어요. 전해철 장관. 못 믿어요.
그 사람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물론 설마 바꾸면은 그렇게 알겠어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때 봤던 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했습니다. 이후에 좀 화해 무드가 있지 않았나요? 아니 화해야 다 하지. 아니 뭐 이낙연은 뭐 안 끌어안았습니까? 네, 뭐 다 화해하는 건데. 아니 마음은 근데 또 잘못하면 직을 놓고 나오셨을 때 더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 나오고 네. 중립적 인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편들지 않고 누구에게도 적대하지 않는 공정 선거 관리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직 사회는 과거에 이제 정치적 외압에 흔들릴 수준은 이제 사실은 넘었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너무 이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걱정을 하신다면은 정치권에 복귀하는 것이 그게 더 그럴 수도 제가 있어요. 제가 뭐 복귀하셔갖고 더 막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도 지금 장관이 있으면 좀 움직임이 아무래도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네. 보는 눈이 많아서. 네. 아마 지금 제가 예측컨대 윤회 장관도 뭐 도지사 후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합니다만은 네네. 쉽게 사표를 내고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새로운 후보를 구해가지고 또 청문회해가지고 정권 말기에 그쵸, 그런 그쵸. 일을 그게 어려우니까. 만들기도 좀 쉽지 않고 그리고 그 공석으로 내버려질 수도 공수를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고위공직자라는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아직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면도 있겠네요. 아니 차관이 하면 됩니다. 통장환자분은. 직무대행. 네. 새 장관 뽑을 거 없이 전해철 씨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지금 경찰도 지금 뭐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취재 기자가 경찰서에서 폭행을 당한다면은 이건 말다한 거 아닙니까? 뭐 저희 평화나무라서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뭐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빤스 목사가 말이죠. 5주 연속 그렇게 방역법 위반하고 저 잘났다고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도 경찰에서 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여튼 한참 뒤까지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지금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휴대폰은 엄청 빨리 찾던데 경찰에서. 어? 휴대폰은 엄청 빨리 찾던데. 아, 저 빤스 목사? 아니 그 저기 유동규 휴대폰은 검찰보다 더 빨리 찾았잖아요. 그래요. 저는 지금 뭐 전해철 씨는 이제 그만하셔야 될 때가 왔다. 뭐 자격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지금 쥐고 이 장관을 하시겠다 이거는 무리입니다. 뭐 차라리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뭐 혹은 탈당을 하고 최소한 탈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장관하면 탈당을 할 텐데요. 아니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탈당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장관은 뭐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현재 국회의원이 하는 거죠. 뭐 탈당할 상황은 아닌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 김용민 PD의 개인적인 이제 판단일 수도 있는 게 여차하면 이게 잘못하면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이 선거에 중립적이 아닐 수도 이런 뉘앙스를 들릴 수 아니 있으니까. 형님. 그게 뭐냐면 전해철 씨가 우리가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네. 보좌관이 연락이 왔어요. 아니 여당의 국무위원을 이렇게 건들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여당의 국무위원이래.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이 그렇게 이제 그쪽에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아니 뭐 본인들이 여당의 국무위원이라고 했다니까 자기들을. 예? 벌써 이게부터 이 마인드만 보더라도 그만둬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게 배가 되는 적대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공정하게 이 심판으로서 대선 활동에 대해서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장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불공정한 장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해봤는데 네. 공직 사회를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건 좀 약간은 조금 과도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네, 과도한 우려지만은 저는 이분을 공정한 장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측근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측근을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도 안 해. 그러더니 우리 평화나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당의 국무위원을 그렇게 공격하느냐라고 하더니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말을 뒤집었지만 아니라고 했고 장관도 아니라고 했으면 그걸 덮어야지. 왜 갖고 시비 거냐고. 우리를 갖고 지금 무슨 IQ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 취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전해철은 굉장히 이재명에게 해가 되는 존재다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차관이 대행해서라도 선거의 그 중립은 지켜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분은 뭐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생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이은영 소장님 거는 뭐 굉장히 나중에 볼 것 같아서 참여해 볼 것 같아서 예. 바로 옮겨가시죠.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 잠시 후에 또 딴 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